대한민국 영화계 최고의 명작을 꼽으라면 한 30%는 기생충, 한 10%는 살인의 추억 박하사탕 등 나머지 60%는 올드보이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 올드보이는 연출이나 연기 등도 뛰어나지만 다 보고 나면 우선적으로 충격을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스토리죠. 그런데 사실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는 일본이 올드보이라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임승용 대표가 PD였을 당시 중국집의 박찬욱 감독님과 최민식 배우님을 만나 이 만화책을 보여줬다고 하죠. 하지만 최민식님 왈, 사실 만화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고 그 만화에 나오는 한 남자를 사설형무소에 이유도 안 알려주고 10년이나 가둬둔다 라는 소재에 꽂혔다고 해요. 그렇게 그 소재를 가져와 만든 게 영화 올드보이죠. 저는 영화 올드보이 팬이자 만화책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원작을 안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영화가 워낙 명작인데다가 만화는 재미없다는 평이 있어 기대도 안 하고 읽어봤는데 생각보다는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영화와 원작의 공통점도 많고 반대로 차이점도 많아서 둘을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럼 먼저 스토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어느 중국집의 배달부가 한 건물의 7.5층으로 가 음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갇혀있는 주인공은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TV를 보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인공의 방에 사람들이 찾아와 하는 말이 출소다. 주인공은 당연히 그들에게 자신을 가뒀던 이유를 묻는데 나도 몰라. 이건 우리 조직의 돈줄이거든. 사설형무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 네 경우엔 징역 10년 내라는 청구를 받았지. 그렇게 말하고는 주인공을 잠시 기절시키기 위해 조직원이 뒤에서 약물 묻은 손수건으로 덮치는데 주인공은 바로 업어치기 후 총을 꺼내드는 놈에게 하이킥. 하지만 결국 약물 묻은 손수건의 효과가 나타나 쓰러지죠. 그렇게 주인공은 기절한 채로 공원 어딘가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10년 만에 자유를 느끼죠. 이후 번화가를 걷던 주인공은 어느 횟집으로 가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으로 밥을 먹고 길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로 담배도 핍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하죠. 자신이 10년 동안 사설연구소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 알기에 그저 홀로 싸우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해 어느 양아치몰이에게 다가가는데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칼에 든 놈에게 얼굴을 스치고 더블킬, 이어서 트리플킬. 마지막 남은 놈은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그들에게서 양심상 10만원 정도만 챙겨 이번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곳의 술집 여자 알바생이 주인공의 상처에 데일밴드를 붙여주죠. 이후에 술집이 문을 닫고 아까의 그 여자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아저씨, 절 이상한 애라고 생각지 않으신다면 우리 집에 안 갈래요? 재워드릴게요. 그렇게 주인공은 그 여자의 집으로 향하죠. 집에 도착해서는 서로 통성명을 하는데 여자의 이름은 에리, 주인공은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과거의 이름은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잘 시간이 돼서는 에리가 이런 차림으로 씻고 나오는데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난처하게 하지 마라. 하지만 에리가 부탁까지 해서 결국 둘은 관계를 가집니다. 다음날, 이제는 두 번 다시 못 만난다는 거 알아. 하루만 더 함께 있어줘. 그렇게 오늘은 둘이 데이트를 하며 보냈는데 밤이 되고 에리는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죠. 주인공은 잠시 고민하다가 전부 말해줍니다. 에리는 처음엔 못 믿었지만 주인공이 진지한 눈빛에 다 들어주죠. 무슨 이유로 그런 곳에? 나도 몰라. 아무것도. 그래도 그때 거기로 끌려갔을 때의 일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냐? 신주쿠 근처의 술집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기억이 없어졌어. 아마 마취제에 당한 거겠지. 정신이 들었을 때는 그 방에 있었어. 식사는? 점심과 저녁만 중국집에서 배달된 걸로. 이런 식으로 둘은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죠. 그 외에도 주인공은 할 일이 TV를 보는 것과 몸을 단련시키는 것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둘이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 주인공은 자신에게 미행이 붙어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또한 에리에 의해 등에 난 상처를 보고는 몸에 위치 추적기가 심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무리한 부탁이었지만 에리가 칼로 도련을 빼내주죠. 이후에 주인공은 건설 노가다를 뛰며 돈을 벌고 숙소도 얻게 되는데 2주 후 빼놨던 위치 추적기를 역이용해 미행을 따돌리고 대망의 첫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전의 음식에서 청룡이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 쪼가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변에 청룡이라는 음식점 8곳을 추려내고 만두를 먹어가며 그 8곳을 다 돌아봤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전부 기억하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리에 의해 자청룡이라는 가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번에는 자청룡 가게로 향하죠. 저녁 식사가 배달된 것은 언제나 7시에서 8시 사이였다. 그렇게 7시 40분 주인공은 그 시간에 배달을 가는 배달부를 쫓아 결국 감옥 근무를 알아내죠. 문제는 그곳의 어느 층도 감옥과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으로 위치 추적기를 들고 배달부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죠. 배달부는 당황하는데 주인공은 조직이 일원이다. 자네와 같은 층에 볼 일이 있어. 라며 구라를 치고 배달부는 그에 속아 7층과 8층을 동시에 눌러 7.5층으로 갔죠.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주인공은 역시나 빠르게 간수를 제압하고 배달부는 빈방에 가둬둔 뒤 간수에게 협박을 합니다. 귀가 날아가기 싫다면 말해. 날 10년이나 연금시킨 의뢰인이 누구인지. 하지만 그는 심부름꾼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죠. 결국 주인공은 이건 내 사고와 행동 범위를 제한하게 될 거다. 난 맨손으로 싸우는 게 편해. 라며 총을 버리고 그 건물에서 빠져나온 뒤 똑같이 그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차를 보고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이라 추측한 주인공은 그 차에 직접 다가갑니다. 똑똑, 당신 내 스폰서와 연락을 취하고 싶다. 내가 맡고 있는 물건을 돌려주고 싶거든. 지금 당신은 엑셀을 밟고 불이 나게 도망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스폰서한테 혼날지도 몰라. 내가 이걸 버리고 숙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2번 다시 내 행방을 알 수 없게 될 테니까. 그 협박으로 주인공은 자신을 가두라고 지시한 의뢰인과 전화를 할 기회를 얻는데 그의 목소리를 들어도 누군지 알 수가 없었죠. 그가 말하길 내가 너를 연금시킨 이유는 너를 폐인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에는 별말이 없었죠. 주인공은 함정에 빠져버려 기절당한 채 다음날 호텔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또다시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위치 추적기는 이제 없으니 너는 자유의 몸이라며 동시에 이제 자기한테 복수할 방법이 없겠다고 놀리는데 주인공은 자신은 폐인이 되지 않았다며 너가 여기서 손을 뗄 리가 없다고 말하죠. 그의 별다른 얘기 없이 전화가 끊어지고 결국 주인공은 호텔에서 나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지루해지니 약간 빠르게 설명하자면 주인공은 바를 운영하고 있는 옛 친구 츠카모토를 찾아가고 거기서 주인공의 이름이 고토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고토는 츠카모토에게 10년 전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었나? 라고 묻지만 돌아오는 답은 글쎄였죠. 또한 여전히 위치 추적기가 고토의 구두에 숨겨져 있었고 고토에게 연락용 핸드폰이 배달됩니다. 고토를 가뒀던 그 남자는 고토가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을 게임이라고 칭했죠. 고토는 그렇게 자신의 과거 원한에 대해 조사해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에리도 만나보고 웬 최면술사이의 연금시설 중개인과도 얘기해보고 최면술사랑 함으로써 10대의 그 시절이라는 단서를 얻기도 합니다. 이후 자신을 가둔 상대의 직접적인 접근으로 그 남자와 얼굴까지 대면하지만 고토는 여전히 기억나는 게 없었죠. 그는 도지마라는 가명을 썼는데 얼굴을 싹 다 성형해 과거의 고토와 같은 반이었음에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지마는 대등하게 승부를 겨루고 싶다. 네가 기억을 해낸다면 승자는 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고백을 하게 된다면 너희 패배겠지. 패자는 어찌 되나? 죽어주면 돼. 이후 더 빠르게 중략을 하자면 고토는 당시 담임쌤도 만나고 도지마의 진짜 이름이 카키노마 타카야키라는 것도 듣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원한을 산 기억은 없었고 전개는 흥미진진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별다른 일은 없이 이러쿵저러쿵 또 이러쿵저러쿵 한 3권 내내 이러쿵저러쿵해서 진실에 가까워지는데 정리하자면 고토와 에리가 만나 관계를 가지는 건 최면에 의해 계획된 일이었고 그 외에도 분명 다른 최면이 더 있었지만 그건 절대로 알 수가 없었고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토가 과거 음악 수행 평가를 할 때 카키노마의 노래를 듣고 감동했기에 그에 대한 부끄러움이 원한이라는 답을 내놓았지만 카키노마는 틀렸다며 진실을 말해주죠. 과거 고토가 카키노마의 노래에 감동을 한 건 맞는데 카키노마는 그때 고토가 눈물까지 흘린 걸 봤다고 합니다. 내 생애에서 너만이 나의 고독을 알아차린 거다. 굴욕이었다. 용서 못해. 내 놈만 없었다면 나는 의심이 여지없이 이 사회의 성공자로 남을 수 있었는데 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카키노마는 자결합니다. 끝. 이후 에필로그에서는 고토와 에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가명 도즈마에게서 택배로 오르골이 오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과거 카키노마가 불렀던 노래에 에리가 최면에 걸린 듯 투신을 하는 악몽을 꾸며 열린 결말이 납니다. 네, 이게 원작의 전체 스토리이자 결말입니다. 초반은 영화랑 비교하며 보는 재미도 있고 그냥 나름 재밌죠. 영화에서 느껴졌던 하드보일드한 분위기도 잘 느껴집니다. 연출도 영화만큼은 아니지만 뛰어나요. 하지만 영화가 결말을 정말 미친듯이 잘 바꿨다고 생각이 들죠. 카키노마가 정말 성공한 엘리트가 되는데 그의 고독함을 알아차렸던 유일한 인물 고토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10년 동안 연금시켰던 이유라니 솔직히 믿기지도 않는 결말에 최면에 대한 떡밥은 제대로 풀지도 않고 사실상 열린 결말이에요. 약간 납득이 안 가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납득을 돕자면 작가가 진짜로 어릴 적에 왕따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슬퍼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나한테 복수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소재로 이 만화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저는 만약 영화로 리메이크 되지 않고 이 만화만 봤었다면 나름 괜찮은 평을 줬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학폭 가해자가 하는 말이 그냥 장난이었는데 잖아요. 그래서 혹시 과거에 내가 했던 가벼운 장난도 사실 누군가에겐 괴롭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실은 나도 학폭 가해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꽤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어서 작가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결말이 납득은 갑니다. 어떤가요? 솔직히 영화에 비해서 원작은 많이 실망스럽긴 하죠. 직접 읽어볼 가치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